67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밤의 적막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제 병실만큼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떨리는 손가락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지금 병원에 있단다. 큰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나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를 하고 아침 6시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뒤에는 다시 식당으로 나가 점심 장사를 했죠.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또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이 아이들만 잘 크면 돼. 나는 괜찮아. 그게 제 주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엄마,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집에서 혼자 공부할게요. 큰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을 때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렇게 저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둘째는 특목고에 진학했고 대학은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제 적금을 모두 깼고 부족한 돈은 지인에게 빌렸어요. 어머니,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미안해요. 작은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모두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과 결혼했고 작은아들은 교사와 결혼했어요. 저는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딸처럼 예뻐해 주려고 노력했고 절대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으려 애썼죠. 며느리, 우리 딸 됐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큰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제가 먼저 달려가 돌봐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애를 키웠을까요? 며느리들의 감사 인사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한두 번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게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고 급기야는 평일까지 저를 찾게 되었죠. 어머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출장을 가야 해서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애들 맡겨도 되죠? 저희 친구 모임이 있어서요. 부탁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김치 다 떨어졌는데 좀 주세요. 어머님, 이번에 이사하는데 청소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저는 모든 요구를 들어줬어요. 거절하면 며느리들이 섭섭해할까봐, 손주들이 불편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시간도, 제 삶도 없이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저를 들이받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고통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자식들이 걱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달려올 거야. 내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나중에 갈게요. 라고 했고, 작은아들은 다음 주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었어요. 병실 옆에 계신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웃음꽃이 피었는데 제 병실만큼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바빠서 그래요. 다들 바쁘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에요. 칠판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 정문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이 친구들과 손을 잡고 나오는 걸 봤어요. 엄마, 아들이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어줬어요. 돈이 없어서 고기는 적게 넣고 빵가루를 두껍게 입혔지만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작은 아들도 생각납니다. 형보다 조용하고 공부를 좋아했던 둘째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아들 라면 먹고 해. 고마워요, 엄마. 엄마도 같이 먹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제 숙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아들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면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마에 손을 얹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큰아들이 중학교 때 독감에 걸려 고열로 앓아 누웠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하루에 3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 배달, 식당 일, 밤늦게까지 청소 일까지요. 집에 돌아오면 아들 옆에 앉아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엄마, 아들이 잠결에 저를 부를 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일주일이 지나 아들이 완전히 회복했을 때 저는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때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을 가야 하잖아요.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제가 일하면서 공부할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내 꿈을 마음껏 펼쳐.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내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뒤적이며 계산했어요. 적금을 깨면 첫 학기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든 벌면 되겠죠.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큰아들의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식장에 들어섰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신랑이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예요. 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신혼집으로 떠날 때였어요. 아들이 차에 타기 전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잘 살아라, 우리 아들. 행복해야 해. 작은 아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둘째가 식이 끝나고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죠? 제가 다 알아요.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 거, 엄마 몰래 우는 거 다 봤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았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잖아요. 엄마처럼 좋은 부모가 될게요. 그리고 엄마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을 때 저는 모든 고생이 보답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순간을 위해 살았어. 이게 행복이구나.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산부인과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보았을 때 제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려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때 저는 매일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가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겠을까요? 며느리의 감사 인사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건강하게 자라렴. 두 번째, 세 번째 손주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기꺼이 달려가 며느리들을 도왔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이 늘어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할머니, 저 미끄럼틀 타고 싶어요.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저는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어요. 그네를 밀어주면서 미끄럼틀 아래에서 손주를 받아주면서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가 제 목을 껴안으며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주.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게 행복인 거지. 하지만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아주 서서히 물이 끓듯이 서서히 변해갔으니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봐주실 수 있죠? 부탁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김치 떨어졌는데 좀 주세요. 어머니, 이번에 이사하는데 청소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알았어요. 뭔가를 요구하는 전화라는 걸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 전화는 없었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애들은 봐주실 수 있으시죠? 큰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번엔 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에이, 어머니도 참. 나이 들면 몸 성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도 잘 참고 살잖아요. 며느리는 제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하며 압박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70이 넘었는데도 손주 셋을 다 봐주시던데요. 어머니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아들 내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형네는 도와주시면서 왜 저희한테는 인색하세요?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두 아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할 무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형만 도와주셨어요. 저희 부탁은 거절하시고, 그게 아니야. 엄마도 몸이 하나인데. 그럼 형 내도 안 도와주세요. 공평하게요.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듯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제가 나눠줘야 할 재산이나 되는 것처럼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마음을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피곤하세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부부 동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애들 일주일 동안 봐주실 수 있죠? 일주일이나? 그건 좀. 어머니, 저희가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아니면 맡길 데가 없는데.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저를 들이받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러웠거든요. 이제라도 좀 쉴 수 있겠구나. 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2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로 옮겨져 침대에 누웠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교통사고 났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단다. 네. 그래요? 많이 다치셨어요? 크게는 아닌데 2주 정도 입원해야 한대. 아, 알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사고 났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애들 학원 발표회가 있어서 바빠요. 다음 주에나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래, 바쁘지. 다들 바쁘니까. 옆 병실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가져오고 반찬도 싸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손주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할머니 곁에서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저희가 그림 그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옆 병실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자식분들은 안 오시나요? 바빠서요.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자식들이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진 않나요? 그 말은 정확히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많이 서운하시죠? 영임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제가요,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김치도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이사도 도와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추네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자식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제 인생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되셨어요? 자식분들이 매일 찾아오시던데요.
할머니, 너무 자식들 뜻대로 다 해주면 그래요. 귀한 줄 모르죠. 저도 한때는 무시당했어요. 영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고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란 게 없으면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임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아들 결혼식 때 신혼집 구해줬던 일, 작은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그 모든 희생이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대체 뭐 하며 산 걸까? 2주 후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온 전화는 큰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순간 영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늘 그래, 알았어. 라고 답했던 제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손주는 못 봐줄 것 같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네, 어머니, 그동안은 항상 봐주셨잖아요. 그래, 그동안은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못하겠어. 나도 이제 내 몸 돌보면서 살아야겠다. 어머니, 혹시 입원하셨을 때 못 찾아가서 삐지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평소였다면 반가워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손주 못 봐준다면서요? 왜 내가 손주 못 본다고 하니까 서운하던?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희가 걱정돼서요. 걱정? 내가 입원했을 때는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언제부터 지 엄마 걱정했다고 그러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는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잘못을 하고 들킨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바빠서. 그래, 늘 바쁘지. 너희 편할 때만 찾는 게 엄마지. 근데 이제는 나도 바빠.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며칠 뒤에는 작은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홍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 보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맙다만 이런 걸 사올 돈이 있으면 그동안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그랬니? 작은 며느리가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아, 참, 어머니.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반찬 좀 가져가도 되죠? 며느리, 이제부터 반찬 같은 건 직접 해 먹거나 시장에서 사 먹도록 하거라. 내가 너희 집안일 해주고 반찬 주는 식모는 아니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부려먹는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니? 필요할 때만 찾으면서. 그 후로 두 아들 내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달래듯이, 나중에는 화를 내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엄마, 제발 예전처럼만 해주세요. 어머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많이 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준 건 단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거야. 너희 사정도 뻔히 하니까 도와주려 했던 거고. 그런데 너네들 행동은 어땠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내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니? 그때 느꼈다. 자식놈들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큰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어머니. 누가 들으면 남이 자식 도와주는 줄 알겠어요. 할머니가 돼서 손주 좀 봐주는 게 얼마나 대수하고 생색을 내세요? 생색?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너네들 눈엔 내가 생색 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됐다. 말하는 것도 입 아프구나. 앞으로 가정부가 필요하거든. 남들한테 돈 주고 일 시키거라. 난 이제 못한다. 아니, 안 할 거다. 자식들의 부탁을 안 들어주니 시간이 점차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서예 초급반 모집. 순간 마음이 끌렸어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였거든요. 한번 해볼까?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어요. 교실에는 저처럼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서예를 가르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했고 먹물이 종이에 번지기도 했어요. 어머니, 감각이 있으시네요. 붙잡는 자세가 아주 좋으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학생으로 봐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서예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꿈을 찾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할머니들, 이제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우리를 위해 산 적은 없잖아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이제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요가를 시작했어요. 몸이 굳어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유연해지더라고요. 제가 말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다음 주에 전시회 가실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어요. 평생 자식들 스케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자세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강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몸이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져서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이 자세도 완벽하시네요. 강사님의 칭찬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사진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처음 카메라를 잡았을 때 어떻게 찍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찍으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공원의 꽃, 하늘의 구름, 길 위의 고양이. 작은 것들이 렌즈를 통해 보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좋은데요? 구도가 예술이에요. 동아리 회원들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좋은 이상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근데 난 지금 밖에 있으니까 카페에서 보자. 카페에서 만난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장도 잦아지고, 저는 이미 눈치챘죠. 또다시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일 거라고. 애들 돌봐달라는 얘기구나. 네. 혹시 가능하시면 시간당 15,000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사도우미 시급이 그 정도던데. 내가 공짜로 봐줄 때는 지났어. 이제 제대로 하자고. 계약서도 쓰고. 어머니, 왜 비싸다고 느끼니? 그럼 다른 도우미를 구하거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 정도면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애들한테도 좋죠.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 일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부당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어요. 엄마, 형 내만 도와주시고 저희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조건은 똑같아. 시간당 15,000원, 계약서 작성. 어때? 처음에는 황당해하던 자식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돈을 지불하니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제 시간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올해 명절에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명절에는 제주도 가기로 했다. 친구들이랑. 엄마, 그래도 명절인데. 왜? 명절에 너희도 여행 많이 가잖아. 나도 이제 내 명절은 내 마음대로 보내고 싶어. 자식들은 처음엔 불평했지만 곧 적응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명절이 되어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을 때 저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어요. 이렇게 명절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한 명절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새 서예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떠세요? 좋아.
이번에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어. 정말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도 변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진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이거 구도 정말 예뻐요. 그래, 이번에 선생님 추천으로 사진 공모전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야. 진짜요? 멋있네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엄마,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해요.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사진 동아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찾아왔더라고요. 손주들 손을 잡고요. 할머니가 찍은 사진이야. 예쁘지? 우와, 할머니 대단하다.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사진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전시회가 끝나고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도 오늘 처음 알았단다. 작은 아들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도 한 사람이시라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요즘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시간당 1만 5천 원을 받고 손주를 봐주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자식들도 제 시간을 존중해주고 미리 예약을 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3시부터 6시까지 부탁드려요. 알겠어. 그전엔 내가 수업이 있으니까 늦지 않게 와서 데려가고, 이제는 제 삶이 우선입니다. 미리 예약해서 일정을 잡지 않으면 절대 손주를 봐주지 않았고, 자식들도 그걸 알고 미리미리 스케줄을 조율하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먼저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연락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놀이공원 갈까? 할머니가 쏠게. 정말요, 어머니?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원해서 하는 거랑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밤마다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지난 날들 제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문득 옛 사진을 들춰봤어요.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었는지 몰라요. 작은 아들이 대학교 합격했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밤새 붙잡고 울며 고마워하던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돈 받고 손주를 봐준다는 게 제가 너무 심했나요? 문화센터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언니. 그건 당연한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아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특히 처음에 자식들이 엄마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나 봐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제 삶을 위해 단호해야만 했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자식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손주들에게도 차가운 할머니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보기를 하다가 우연히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게 됩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과자 사왔으니 놀러와 라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어놓은 선이 어느새 제 마음까지 가두어 버린 건 아닐까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자주 왜 안 오세요? 저희가 싫어진 거 아니죠? 손주가 그렇게 말할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그래, 갈게. 하고 쉽게 말하고 싶지만 한번 정한 규칙을 어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녹아가는 걸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손주의 생일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찾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초대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와주실 수 있어요? 손주가 직접 전화를 걸어 초대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생일 파티에 갔을 때 손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케이크를 자르고 손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큰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입원하셨을 때 못 찾아간 거 정말 후회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알겠어요. 엄마가 저희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됐어.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놀랐지?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계속 몰랐을 거예요. 엄마의 소중함을요. 작은 아들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경쟁하듯이 엄마한테 요구만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건 저희였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엄마의 시간을 존중하고 엄마의 삶을 응원할게요. 지금 우리의 관계는 예전과 확실히 다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자식들은 이제 제 취미 생활을 응원해 줍니다. 엄마, 이번 전시회 날짜 알려주세요. 꼭 갈게요. 어머니, 요가 수업 재미있으세요? 건강해 보이셔서 좋아요. 저도 자식들의 삶을 존중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고맙다. 바쁠 텐데 와줘서. 엄마, 당연한 거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최근에는 새로운 전통도 만들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제가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한 가지씩 준비해 오기로 했어요. 엄마는 좋아하시는 음식만 하나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저는 샐러드 준비할게요. 엄마, 저는 고기 구워 올게요. 이렇게 모두가 함께 준비하니 부담도 덜하고 더 즐거워요. 지난주 일요일 모임에서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니까 정말 좋아요. 그래, 할머니도 좋아. 우리 손주. 할머니는 요즘 행복해 보여요. 손주의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저는 지금 행복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강릉으로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흔쾌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어머니,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저희한테도 보여주시고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자식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살았겠죠. 제 인생은 없이요. 언니, 뭐 생각하세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맞아요. 우리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사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계속 예전처럼 살았을 거예요. 자식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제 인생은 없이 살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고는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되찾게 해준 계기였으니까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혼자가 되었을 때의 두려움, 변화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나니 지금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입니다. 서예를 배우는 학생이고 요가를 즐기는 사람이고 사진을 찍는 아마추어 작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 자식들 밥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제 시간을 여유롭게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문화센터서의 수업에 갔어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 어때요? 좋아요. 저도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요. 오후에는 집에 와서 손주를 봐줬습니다. 큰 며느리가 미리 예약한 시간이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함께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즐거웠어. 정해진 시간에 며느리가 왔고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 잘 마쳤어요.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고. 저녁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고 나니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가볍게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보다가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좋았어. 바쁘게 잘 보냈어.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푹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참 행복하네. 혹시 제 선택이 잘못된 거였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고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자식들도 변했고 저도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자식들을 사랑하되 저를 희생하지 않는 것, 가족을 돕되 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찾고 나니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가끔 다른 할머니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기 전에 본인에게 미안해하세요. 평생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게 옳은 건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에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는 사람이죠.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옳은 건지, 나는 행복한 건지. 그리고 용기를 내보세요. 이제는 못하겠어. 라고 말할 용기를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둘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많은 걸 해왔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자식들에게만 집중하던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쓰세요. 넷째,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천천히 변화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모두에게 충격일 수 있으니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여섯째,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마세요. 단지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돼요. 무엇을 하며 보낼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울지. 모든 게 제 선택이거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저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소중한 할머니로요. 문화센터 친구들과의 시간도 즐거워요.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여행하면서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67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통사고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예전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제 인생 없이 자식들의 그림자로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이 저를 깨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변해야겠다. 라고요. 영임 할머니께도 감사해요. 병원에서 만났던 그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해요.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셔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에게 감사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변하려고 노력해줘서요. 이제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제 삶을 응원해줘서요. 앞으로 제 계획이요? 일단 다음 달에 있을 사진 공모전에 도전할 거예요. 상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요. 서예도 계속 배울 거예요. 언젠가는 개인 전시회도 열어보고 싶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계획 중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일본이나 대만 여행을 가보려고요. 건강 관리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요가도 계속하고 등산도 시작해 볼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즐길 거예요. 매 순간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자식들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자식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당신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처럼요. 67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를 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모두 기대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게 제 선택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주인공인 삶을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가슴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